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군무원 2025년 합격 설명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해 보자고요. 시험에 대해서. 마음은 되게 막 간질간질해요.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질간질하지만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질문과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하자고요.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상담해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가이드북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도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이거는 2024년 공고문이에요. 아직 2025년 시험 대비의 공고문은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끝자락이에요. 군무원 시험은 보통 7월에 봐요. 7월에 봅니다. 예전에 6월에 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보통 7월에 봅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3개월 전에 공고문을 발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 공고는 보통 4월에 납니다. 그리고 4월에 거기 보면은 페이지 중에서 제가 일부 캡처를 한 것인데 일정을 한번 쭉 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4월에 공고문이 발표됐고요. 국방부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공개든 경력이든 공채든 경채든 이제 먼저 원서 접수 시작돼요. 그다음에 경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 관련된 서류 제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대로 서류를 잘 제출하고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필기시험 이제 계획에 대해서 보통 이때 이야기를 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군무원 시험은 여름에 봐요. 그래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종강이에요. 군무원 전문학원에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국가직 시험을 담당하는 그런 학원들은 국가직, 지방직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학원들은 보통 이제 4월에 종강을 해요. 한 3, 4월 이때 종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로 대신하고 이제 여름에 개강을 하겠죠.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7월 달이 이제 굉장히 큰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은 6월 말까지 이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고 최종 파이널 강의도 하고 쪽집가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풀이 강의도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남과 동시에 이제 이후의 계획들이 같이 그 공고문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면접이 들어있죠. 면접. 군무원 면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무원 면접이 매우 중요한 것도 떠나서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자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이 이제 보통 시작되게 되는데 국방부는 이렇지만은 이제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 말고 육군이 많이 뽑아요. 육군이 이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날짜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들이 날짜가 서로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한 다음에 면접 시험 보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연말에 이제 입직해서 평생 자기 일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노하우 같은 경우들은 좀 밑에 뒤에서 얘기하자고요. 이 모든 공고문은 과거에서 거부터 정리된 거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군무원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공채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뭐 경채 같은 경우는 뭐 필기시험을 안 보는 경우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서류 전형이 필요하고 서류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력이 들어가는지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거기 공고문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공채든 경채든 공고문 꼭 보셔야 돼요. 공고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카페 댓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카톡 단톡방 이런 데서 뭐 하더라, 뭐 있으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했다 나중에 서류 전형이 잘못된다거나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크게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이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더 필요하고 개인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필요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로서 군무원 9급은 이렇게 3과목 봐요. 국어, 전공 과목 2개. 그 다음에 7급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국어, 전공 과목 3개에서 4과목 봅니다. 경채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 합격이 있고요. 경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필기시험에서 하나가 빠지는 경우에는 전공 2 또는 전공 3만 보고 국어가 빠지죠. 그죠? 빠지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직렬에 도전을 할 것인지, 자기가 경력으로 갈 것인지, 공채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보셔야 돼요. 각각의 시험 문제는 25문제,
곱하기 3이고 25문제 곱하기 4고요. 9급과 7급은 문제가 달라요. 차이가 있고요. 그 문제는 9급이 어렵고 7급이 쉽냐 이것도 전공 과목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과거에 2년, 3년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쌓인 기출문제들을 꼭 분석해 보고 가셔야 돼요. 국어만 놓고 이야기할까요? 국어가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니까 제가 또 국어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국어 9급과 7급은 시험 문제가 서로 다른 시험 문제인데 9급이 어렵고 7급이 쉽냐 7급이 어렵고 9급이 쉽냐 몰라요.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매년마다 시험을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서 뭐가 어렵고 뭐가 더 쉽냐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 7급이 더 어렵나요? 그런 거 없어요. 7급에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급이 어려웠을 때가 더 많기도 한다고 보여요. 하지만 7급은 좀 한자를 좀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토익이나 지텔프 이런 식의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9급, 7급, 9급, 7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직렬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점수를 맞춰 가시면 되고요. 영어는 대체적으로 지텔프 합니다. 지텔프예요. 뭐 요거는 영상에 되게 많이 있으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군무원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를 지텔프 하라고 강요하시나요? 지텔프 합니다. 이런 거는 이게 뭐 성급한 일반에 오려고 상관없이 지텔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지텔프 금방 받아요. 정말 금방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텔프 하는 거예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는 지텔프항, 그다음에 한국사를 이제 등록한 학생들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그것만 들어주면 웬만하면 다 붙어요. 한국사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9급하고 7급이 있는데 본인이 7급에 지원할 것인지 9급에 지원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원하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본 바로는 영어 지텔프 때문에 군무원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없어요. 근데 한국사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사람은 못 봤지만 한국사가 영어 지텔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부분 중에 분들은 뭐예요? 영어하고 한국사가 경력 시험으로 이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안고 있죠. 그거는 전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시험 효력이 있는데 한국사는 이제 성적 인정 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 때나 본 거 다 괜찮아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텔프 같은 경우는 요거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공고문 나와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2025년 채용 기준을 예상으로 본다 하시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서 응시했던 지텔프 그 성적이 있으면은 그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년이니까요. 이것도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지텔프 그 공인어학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2년까지 자기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캡처하거나 그냥 해서 그걸 제출하면은 너 그래 지텔프 너 뭐냐 통과했네 오케이 되는데 3년 인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2년까지만 저장해요. 2년까지만 공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되게 되면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내 점수 안 나와. 어떡하지? 울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좀 지텔프를 오래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미리 좀 이제 사본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사본을 받아놓거나 좀 캡처를 해놓고 그걸로 대체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얘기들에 대한 노하우도 너무 많이 영상이 있어서 이런 자잘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9급, 7급. 공통 과목은 국어예요. 그 다음에 경력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가 빠진 2과목 또는 뭐예요? 필기시험이 없이 서류로만 공고문에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죠. 여기서 한번 그럼 한번 끊고 가볼까요? 9급 하실래요? 7급 하실래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면은 뭐 좀 더 보신다면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국방부를 좀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국방부는 적게 뽑죠. 국방부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육군으로 가고 싶어요? 단기 합격을 원한다면은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연히 과목 수가 적은 9급이 좋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육군을 지원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쫄리니까.
하지만 누구 마음에든 7급을 원치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대1 대응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군인으로 환산한다면은 9급은 하사예요. 9급은 하사고요. 그다음에 8급이 중사고요. 7급으로 들어간다면은 상사급이거든요. 뭐 물론 급여 체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자기 직장 내에서 받는 대우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7급이 좋죠. 7급으로 시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일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 할 것인데 쌓여가는 그런 호봉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군무원 자꾸 월급 적다, 뭐다 해서 말 많은데 공무원이 원래 월급이 적어요. 하지만은 정년퇴직했을 때 그런 혜택을 보고 타는 것이잖아요. 한 4년, 5년 정도만 버티면은 그때부터는 군무원 아주 살만합니다. PX 혜택 보고요. 어떻게 할 거냐? 9급 할 거냐? 7급 할 거냐? 국방부 할 거냐? 육군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뭐 하라 설명해줘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이게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말해줄 뿐이지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선이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합격을 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와서 또 시험 보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낭비, 개인적인 낭비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말씀드리면은 한번 불 끄고 진지한 시간 보내보셔야 돼요. 내가 9급을 할 것이냐, 7급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 진지한 시간 내에는 꼭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하다가 말면 그만이니까 나 올해 시험 이번에 볼 건데 이 시험을 끝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는 이쪽엔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것과 시험이 떨어져도 아쉽지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 이런 것과의 느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단 1%라도 시험 떨어지면 그래도 한번 시험이라도 봐봐야지. 이런 식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봅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난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는 안 돌아볼 거야.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9급 지원하겠죠. 육군으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걸 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쩌다가 시험이 한번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인생에서 큰 위험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하는 걸 하세요.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시험 보거나 재시험을 보는 그런 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 및 경력 채용 시험에서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등장 이런 것들도 뭐 공고문에 다 있으니까 과락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락 나오면은. 그래서 130에서 150, 1.3에서 1.5배수 정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해요. 그리고 기술직과 일반 군무원, 기능군무원 같은 경우는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하죠. 왜냐하면 과락 맞으니까. 그래서 일부 직렬의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점수로도 합격이 좀 가능하죠. 꼭 얘기하는 건데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무원 전문 학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나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국어 시험을 담당하는 국어 선생이고 그다음에 국어 합격 영상은 따로 찍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 내년이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가직 시험 문제부터 국어 시험이 바뀌어요. 그쪽 동네는. 그쪽 동네는 국어 시험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문학 작품을 개별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제 논리, 명제 추론, 언어 논리, 판단 논리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암기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어휘 문제 내지 않고요. 한자 안 외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군무원 국어 시험이 그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일단은 뭐 공고가 나온 것이 전혀 없고 내년 시험을 까보지 않았고 군무원은 굉장히 좀 군대의 특성상 감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동안의 흐름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국가직 지방직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영광받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군무원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학원에서는 커리큘럼 강의 계획이 달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국가직 시험 대비를 하는 공무원 시험 국어와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 대비를 하는 국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 준비하면서 이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는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국가직 대비 강의 들으면서 지방직 대비 강의 들으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문법도 다르고요. 어휘도 다르고요.
그쪽은 업무 규정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처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군무원만 강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암기할 것들도 잘 챙겨드립니다. 뭐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필기시험이 끝나게 되면 면접이 있는데 면접 매우 중요해요. 이제 개정한 공고인데 필기 50 아까 설명드렸죠. 앞에 첫 번째 주제에서. 그다음에 면접 50%인데 이게 어떻게 변동될지는 내년 4월 공고문 나와봐야 알아요. 지금 내년 4월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군무원에 대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설과 이야기들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필기하고 그다음 면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난 별로 중요한 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하반기 때쯤에 발표했죠. 그 지역인재 구급 시험에 군무원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지역인재 시험은 보통 내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보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군무원을 몇 명 뽑을 거냐, 어느 직렬을, 시험을 함께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군무원 전체 인원 중에서 만약에 일정 부분 이상을 거기서 뽑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년 7월 시험 보는 군무원 시험은 인원이 줄겠죠. TO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고가 안 났으니까. 물어봐봤자 군대 특성상 알려주는 게 없어요. 요거 변동 비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면접은 이게 50%가 됐든 아니면 이게 비율이 줄어서 25%가 됐든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의 중요성은 말할 게 없으니 뭐 필기 준비의 중요성은 말할 게 없으니까 두 번 얘기할 건 없고 면접 매우 중요해요. 보면은 면접 비율이 줄어들면 면접 준비 혼자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준비 굉장히 중요해요. 최종 합격의 관문으로서 5%만 들어가도 중요한 건데. 알겠죠? 면접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상담과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꼭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원하는 직렬을 하거라 라는 것하고도 연관짓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꼭 들어주세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면탈이라고 하거든요. 100% 다시 공부해요. 내년 시험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재시를 한다, 내년의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올곧게 1년 준비를 다시 해서 내년 시험을 보는 사람 재시생이죠. 저는요, 그건 부담스럽고 1년 공부했으니까 6개월만 준비하고서 다시 시험 볼게요. 그것도 재시생이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핵심적인 작년에 공부했던 요약집, 그것만 다시 한번 시험 보냐, 한 달 동안 읽어보고 좀 시험 볼래요. 그것도 재시죠. 저는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솔직히 작년에 공부했던 게 있으니 시험이라도 한번 보러 가려고. 재시죠, 말 그대로. 무조건 다시 오게 돼요. 어떤 게? 첫 번째는 면탈하신 분들은 100% 다시 와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만나가지고 저 면접장에 몇 년마다 홍보 가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많은 학원들이 홍보 갔는데 이제는 저만 남았어요. 악수하다가 하고 딱 만나요. 그럼 이제 커피 드리고 시험 잘 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합격했는데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단기 합격, 빨리 합격하려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지역, 직렬, 군 들어갔다가 다시 보는 사람들도 100% 재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시험에 그 말이 좀 많은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죠. 예.